이번에 강의하게 될 부분은 중용경문의 제7장을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6장에서 순임금의 위대한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용을 행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순임금의 위대한 지혜는 많은 사람에게 묻기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꼴을 베는 초동목수에까지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최고의 통치자라고 하는 거, 바로 높은 데에 있을수록 아래에 가장 밑바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하찮은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것이 통치자의 위대한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순임금의 일을 통해서 다시 엿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게 될 장은 무슨 내용으로 바뀌느냐? 이와 같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보편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지를 못한 것입니다. 다 자기 똑똑에 사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똑똑하다고 하지만 정말로 똑똑한 사람인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것이 제7장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중용이 2장부터 11장까지 가면서 논리의 구조가 뭔 법을 쓰고 있냐면 정반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임금의 지혜가 정도에 의한 거라면 이번에 말씀드릴 7장은 거기에 상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제7장에 보시면 인계왈 여지로대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람 인자가 어떤 사람이냐? 보편적인 사람들이 입만 벌렸다면 다 자기 자랑입니다. 이게. 그래 사람들은 모두 다 내가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면서도 지혜로우면 죽을 구석에는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입인즉슨 똑똑하지만 하는 짓거리들은 어떠느냐? 구인압저 고와 함정지 중이 막지지피하하며 여기에 몰구자는 누가 몰아가느냐? 남들이 그리 몰아넣느냐? 아닙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내가 몰아서 이 소리입니다. 남이 몰아넣은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내가 몰아서 죽음의 구렁텅이라는 소리가 고하함정입니다. 바로 짐승을 잡는 데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는데 그물, 덫, 함정. 바로 이것이 사지인 것입니다. 죽음의 땅. 내가 모두 다 똑똑하다라고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몰아서 죽음의 땅 가운데 그물이니 덫이니 함정 속으로 납자 밀어넣다. 내 자신을 밀어 넣으면서도 내가 죽을 곳으로 내 자신을 밀어 넣으면서도 막지지피야하며 죽음의 땅에서 피할 줄도 모르더라. 이게 정말로 안 사람이냐? 이게 헛똑똑이들이지. 동물들도 세상을 살 적에 직감이 있어가지고 죽을 자리로는 안 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내가 지혜롭다고 이렇게 입으로는 똑똑하면서도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 자신을 몰아가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날 줄을 못하는 그 어리석음들. 이게 제대로 한 것이냐? 이게 제대로 한 것이냐고.
그리고 인계완료지로되 사람들은 모두 다 말하기를 나는 지혜로웠다고. 그래서 대체로 멍청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초등학교 때 우등상 받았다고. 그런 사람 치고 똑똑한 사람 보들 못해서 내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잘났다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태고, 중용이, 불능, 기월, 수양이라 중용지도를 선택해가지고 알았으면 중용지도를 선택해야 할 것이고 또 선택했으면 지켜나가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기월이라는 것은 만 한 달, 만 1개월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게 똑똑한 놈이냐고. 바로 이렇게 여기에서 제7장에서 주된 것이 뭐냐. 문왕께서는 성인이시지만 묻기를 좋아하셨잖아요. 그런데 제7장에서는 어땠어요? 자기 입으로 똑똑하다고 자기가 알아서 처신 잘한다는 놈들이 자기 자신을 죽음의 땅으로 들어가면서도 피할 줄 모른다라는 것. 그게 진정한 지혜로운 자이냐. 두 번째, 정말로 지혜롭다면 중용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될 것이고 선택된 중용은 지켜나가야 될 거 아니요. 선택할 줄도 모르고 지킬 줄도 모르는 사람들. 그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은 죽어서도 순임금 보기 미안해야 할 사람들이요. 이게 이렇게 해서 6장과 7장은 정상반된 논리 구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이러한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누구를 약으로 처방했느냐? 바로 제8장의 안연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바로 7장에 이어서 8장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8장이라 하는 것은 제7장 말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보통 사람들의 잘못된 지혜를 말해 주었던 것이라면 여기에 대한 시정으로서 안연의 인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안연과 같은 인을 했을 때 비로소 중용은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왈 모지위냐 태코중용하야 안연이라고 하는 사람 댐댐이시는 안연이라고 하신 분의 도를 닦아 나가시는 사람 댐댐이의 수행은 어떻게 하셨는가? 태고중용하야 중용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중용을 선택한다라는 거, 이 택자에는 뭔 뜻이 담겨지게 되느냐? 바로 아는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뭐가 뭔지를 알아야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첫째가 사유선택인 것입니다. 바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생각하고 나면 뭘 해야 되느냐?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하여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1차적으로 제대로 중용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냐? 중용을 선택해서 그 중에 득일선적 하나의 선만 얻었다 손치더라도 하나의 선을 얻으면 곤곤복운이 불실지으니라. 곤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 글자의 첩자를 씀으로써 형용사가 나오는데 손을 두 손으로 움켜잡으면 이게 받드는 모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선을 얻었던 선을 두 손으로 꽉 움켜잡고서 놓지 않은 것처럼 바로 하나의 선을 받들어서 복운이라는 것은 뭐냐? 복운이라는 것은 오복자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입혀놓는다의 뜻이 있으면 착이 되는 것입니다.
가슴응자는 뭐냐?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다 입혀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가 나오느냐? 명심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다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선만 얻으면 두 손으로 움켜져서 꼭 붙잡고 가슴 속에다가 바로 새겨놓은 것처럼 이래가지고 바로 곤곤보공은 뭘로 이어지느냐? 조금도 잃어버린 일이 없어야 하는 거라고. 이렇게 되면 앞에서 말했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행하도 못하는 7장이 문제가 아니라 안연의 지혜처럼, 안연의 인처럼 이와 같이 해야 중용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분석해 보면 택호 중용의 택이라는 것은 뭐냐? 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곤곤보궁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것인데, 곤곤보궁에서 불실지라는 것이 지킨다라는 것인데, 이건 어디에 속하느냐? 행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자께서 뭐라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 말했느냐? 안자는 택 중용하여 득일선즉 곤곤이니, 안자께서는 중용을 선택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의 선을 얻으면 딱 움켜쥐고 받들어서 지니고 있나니. 중용을 여하택고, 그러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을 택호 중용이라 할 때 택자를 썼는데, 중용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용은 어떻게 해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느냐? 중용을 여하택고, 중용을 어떻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가? 중용을 가리려면 뭐가 필요하는가? 다른 게 아니다. 여 박학지, 우 신문지, 우 근사지, 우 명변지. 명변지는 소위 능택 중용이라. 중용을 선택한 건 다른 게 아니다. 중용을 선택한다는 이 택자에는 뭔 글자가 붙어 있느냐? 알지자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아가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4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박학지. 널리 배워라. 공부에 밑자리를 널리 깔아놔야 거기에 학문이 쌓여갈 거 아닙니까? 박학지. 널리 배워라. 밑자리를 좀 널리 깔아라. 이렇게 내가 자력으로 널리 배웠는데도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남의 힘을 빌려서 내아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신문지. 어떤 것을 물어야 할 것인가를 살펴서 물어라. 그러면 내 힘으로 노력했고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에게서 물어서 배우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보조적 수단. 이것은 내 스스로 널리 배우고 그리고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훌륭한 선생과 훌륭한 퍼에게 그 빌려서 우리는 내가 물음을 통해서 그들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게. 물으면 그 대답해주면 무조건 옳소는 안 돼요. 물어서 그 사람이 답변을 해주면 그 답변을 가지고 또다시 어때야 되느냐? 근사지. 삼가 다시 생각하라. 물었던 것을 답변을 들었으면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라. 이게. 그리고 다음에는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분별해라. 이렇게 되면 이런 4단계를 거치면
바로 뭐가 이루어지느냐? 지혜의 공부가 완성된 거예요. 박학신문 신사명변. 공부하는 지혜에 관한 것은 4가지 조건. 소위 택중용야라. 바로 이렇게 하면 능히 중용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온다. 이게 안연의 지혜에 속한 공부는 어디에 썼느냐? 안연은 바로 태고중용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 4가지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게 중용을 선택하는 게 가능했다.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보면 제7장에서 인계왈여지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모두 다 내가 지혜롭다라고 했는데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했느냐? 박학을 하고 신문을 하고 신사를 하고 명변을 했느냐? 이런 공부도 않고 혼자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 중용을 선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자, 논어에 보면 곤곤보군이라고 하는 거. 안연은 어떻게 했느냐? 자왈어지 불타자난 기모야 연저. 안연은 공자께서 안연에 대한 칭찬인데 갈지자 안연에게 내가 무슨 말을 일러줄라 치면 안연에게 이 좋은 말이라고 가르쳐주면 게으름이 없이 그렇게 부지런히 그것에 대해서 노력한 사람이 누구였더냐? 그게 바로 내 수많은 3,000명 제자 중에 유일한 안연이었다. 이게 바로 게으름이 없다라는 소리가 여기에서 뭔 글로 통하느냐? 곤곤보군이 불실지. 이게. 그리고 이건 공자님께서 안연을 칭찬하신 말이고 안연 자신이 자기 공부의 경지를 어떻게 말했느냐? 욕파불능이라. 나 공부 이제 그만두려고 했다. 하도 끝이 없었어. 욕파. 나 공부 그만해보려고 그랬다. 그런데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 이게 뭐냐? 열지심.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 깊다 보니까 그만둘래야 둘 수 없는 공부. 이게. 자, 바로 이 욕파불능이라는 것이 공자님의 말로 치면 계시불타천이. 이것이 모두 다 안연이 게으름이 없이 곤곤보궁한 자리다. 게으름이 없던 자리다. 그러니 근이 행지자야라. 안연이는 정말로 부지런하게 그와 같이 실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면 바로 이러한 점은 안연이가 얼마만큼이나 도를 좋아하는 마음이 독실했는가? 그리고 학문의 도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안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중용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을 말해주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용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 다시 세 번째로 무엇이 넘어가느냐? 잘못된 중용이. 제9장을 보면 자왈 천하국가도 가균냐며, 천하국가를 가히 균하다 이 말은 고루고루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국가를 균이라는 것은 균등하게 통치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천하를 통치할 수 있는 거, 이게 지혜로운 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장록도 가사야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벼슬과 록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이건 욕심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다 좋아하는 것을 욕심내지 않은 것이 사양한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이것은 뭐에 가깝느냐? 욕심이 없는 세계, 인에 가깝다라는 것이. 이게. 백인도 가도야로되
하얀 칼날도 맨발로 밟을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 칼날을 맨발로 밟은다라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쳐다본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한 것은 뭐냐? 바로 이게 용에 가까운 거예요. 얼핏 보면 통치할 수 있는 지혜, 벼슬도 마다할 수 있는 인, 죽음도 불사하는 용을 갖추고 있는 것은 이건 다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지인용에 유사한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얼핏 보면 이게 어려운 것인데 쉽다. 왜 쉽느냐? 이 기질이 거기에 가까운 사람은 가능해요. 이게. 정말로 독한 놈들은 팔다리 하나씩 잘라줘도 겁 안 낸 사람들. 그런 어떤 과감한 북방의 어떤 호용기라든지 전투적인 호전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 가능하다 이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중용은 불가능이 아니라 중용이라는 것은 얼핏 보면 참 쉬워요. 중용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 있으니까. 쉬우면서도 정작 이것은 어려워요. 왜 그러하느냐? 왜 우리는 중용이란 게 쉽느냐? 왜 중용은 우리가 쉽게 보이느냐?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중용의 도는 내 본성에 있으니까. 그리고 도라고 하는 것은 내 가까이 있으니까. 내 맘만 먹으면 가능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중용지도는 시작은 쉬워요. 시작은. 그런데 중용의 어려운 점은 뭐냐? 바로 어렵다라는 것은 시작은 쉽지만 성취, 즉 완성도는 쉽지 않아요. 왜 그러한가? 왜 가까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의정인숙. 바로 모든 사물에 대한 의를 정밀하게 알고 인도, 그저 인이면 안 돼, 이게. 익숙해야 된다는 거. 바로 이것이 어려운 점이에요. 이게. 누구나 하려고 맘만 먹으면 중용지도를 행할 수 있지만 그 완성도라고 하는 것, 의정인숙이 되어서 1호의 사심이 없는 세계, 이게 과연 쉽느냐? 이래서 중용의 도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한다. 이게. 자,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보면, 관중이가 일광천하를 했던 것이 관중이가 한번 천하를 바로잡았던 것으로 보면 이건 분명히 천하국가를 한번 통치한 것이에요. 그런데 관중이가 뭔 짓을 했느냐? 이력 가인이지 진짜 일은 아니에요. 제한공의 무력을 빌려가지고 인을 가탁을 했지 공자가 말하는 어진 정치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보면 관중이의 천하를 통치했던 지혜는 뭘 바탕으로 깔았느냐? 오패의 힘을 바탕으로 깔았기 때문에 인을 가탁했으므로 중용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또 한 예를 들자. 논어에 보면 신문이나 하조라든지 맹자에서는 오룽중자, 오룽 땅의 중자, 이 오룽중자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맹자 시대 맹자에 보면 자기 형님과 어머니를 떠나서 벼슬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은 벼슬 할 수 있는데도 벼슬을 마다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지만 그놈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였느냐? 결신난유냐. 제 한 몸 고결히 하고자 어머니도 버린 놈. 그리고 모든 인륜을 어지럽힌 사람. 이게 과연 중용일까?
이게 벼슬을 마다할 수는 있었지만 이게 중용의 인륜 도덕에 맞는 것일까? 결신난영이다. 예를 들어 제한공의 일에 있어서 소홀히 공자 안에 죽었던 것을 보면, 죽음도 불사했던 거 보면 백인가도요. 흰 칼날도 가히 밟았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것이요. 그러나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게 정말로 천하의 대의를 위한 절개를 지켜서 그런 것일까? 이건 필부의 절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이게 이러한 예를 우리나라의 인물들에 들어서 말씀드리면 좀 미안하기는 한데, 신라의 박재상과 같으신 분, 일본에 가서 벗겨진 그 맨살의 발을 가지고 그 모진 갈대잎을 밟고 하시는 일들, 그거 충성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인이라고 하거나 중용이라고는 못한 것이에요. 이게 이처럼 지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 이 세상에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위대한 것이 결코 성인의 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 정말 진정한 성인의 도는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강좌에 이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9장은 이 부분에서 마치기로 하고, 남은 부분에 있어서의 진정한 중용의 도는 무엇인가는 다음 강좌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Thank you.